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가계부를 보자며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던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참교육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나이는 30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고 서울에서 먼 지방에서 삽니다.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친정이 서울입니다. 시댁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근처입니다. 가계부를 가지고 트집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던 시어머니와 한판 했어요. 친정에서 먼 곳에 사는 저에게 신랑도 편히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이혼을 불사하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마찰이 있었던 것은 가계부에서 별것도 아닌 항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계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사치 줄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돈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제외하고 세후 370 정도 됩니다. 제가 돈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세후 250 정도 법니다. 저희 둘이 합쳐서 600 좀 넘게 버네요. 거기서 대출 원금과 이자로 200만 원 나가고요. 빚을 빨리 갚고 치워버리자 해서 서로 100만 원씩 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도 채 안 남았네요. 공과금과 보험료, 핸드폰 요금 등은 제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이건 제가 내요.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 돈이 매달 총 35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럼 저는 240, 남편은 150 정도 남잖아요. 거기서 적금으로 100만 원을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출 다 갚고 나면 적금을 250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는 저 190, 남편 100 정도가 남습니다. 생활비, 식비 부분은 각자 20만 원씩 냅니다. 이 40만 원은 좀 남기도 해요.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용돈으로 30씩 드립니다. 남편이 타는 차는 기름값을 제가 주고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남편이 냅니다. 이후에 남는 돈은 남편이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술값, 담배값만큼 다른 곳에 쓰는 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남편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인센티브가 매달 20 정도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언니와 형부는 커피 공장을 합니다. 매달 3만 원 정도씩 언니네 회사에서 만드는 커피를 사서 먹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신랑에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걱정하시는 것이라고 본인 엄마 감싸기를 하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이 마마보이인가 하는 생각이 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데이트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자주 왔어요. 한 번 데이트 중일 때 몇 번씩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최소 한 번은 왔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특별히 할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몇 시에 들어오냐, 아니면 뭐 물어보시거나 하셨는데 몇 시에 들어오냐는 말이 통화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정식집이나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곳에 데이트 가면 우와, 여기 엄마 데리고 오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말하곤 했는데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사귀면서 남편에게 독립심을 갖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남편도 하나둘 저를 따라와줘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은 결혼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부모님께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부모님과 비싼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 나와 상의를 해서 해야 한다 했더니 결혼 날짜 잡은 이후부터 이런 것들을 저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몇 번 있었던 시댁 경조사 비용도 저와 상의해서 제 의견에 따라 주었어요. 물론 저도 친정에 들어갈 돈은 남편과 꼭 상의를 했고요. 결혼 전에 효자 노릇을 하던
지방 경조사 비용을 얼마를 내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결혼 후부터 부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혼 전부터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혹시라도 결혼 후에 맹목적으로 본인 집을 챙기면 곤란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계부를 써왔던지라 시어머니께 안 그래도 가계부를 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가계부 쓰는 사람 흔치 않다며 칭찬을 하시더니 가계부 좀 보자고 하시길래 저는 기분 좋게 보여드렸죠. 제 가계부를 살펴보시더니 사치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치하는 부분이 있나 생각하며 어떤 것을 가지고 사치라고 하셨냐 했더니 언니한테 커피를 주문해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칭찬하시다가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는 시어머니에게 놀라서 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치를 줄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게 무슨 사치냐 했더니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돼서 한 말씀일 거라고 시어머니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커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지. 내가 들은 말은 사치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했더니 계속 시어머니 비호하는 말만 하는 남편을 정말 남편보다 제가 훨씬 급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의 월수입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계부에 분명 저와 남편의 월수입이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 하는 생각에 분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계부를 보자고 하셨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전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가계부를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안 보셔도 된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사치를 아직도 하는지 봐야 해서 그래. 얼른 가져와 봐. 이러시는데 남편은 엄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언니네 회사에서 주문해 먹는 커피를 제가 너무 많이 먹을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사치를 하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치하지 않는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사치를 하는지 어떤지는 직접 판단하신다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저 사치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어머니 가계부에서 남편과 제 수입은 보셨냐고 여쭤봤어요. 봤다고 하시길래 내가 남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생활비나 공과금 등 고정으로 나가는 돈 외에는 돈을 따로 관리하는데 왜 내가 돈 쓰는 것을 어머니가 관리하려 드냐고 했습니다. 돈 관리도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라 하길래 제 돈 관리는 친정 부모님도 관여하지 않던 것이니 어머니도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셔서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내 돈이 탐나시나 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이제부터 친정에 드리는 용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정에 들어가는 경조사비는 시댁에 들어가는 경조사비의 2배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는 돈이 내가 더 많으니 불만 없어야 한다고. 이게 불만이면 각자 돈 관리하다 헤어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어른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럼 용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땡땡씨보다 제가 돈 더 많이 버는 게 기분 상해서 시비 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내가 버는 돈에 그렇게 눈독 들이시는 것을 보니 남편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탐나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차차 알아보고 계속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니들 잘 살라고 그런 것이지 본인은 니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며 도망치듯 가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면 그냥 두실 일이지 며느리가 버는 돈을 탐내서야 되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니면 아니지 뭘 그렇게 당황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도망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이래도 엄마 비호할 것이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구박하듯이 말하고 있고요. 시어머니에게 실망한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변호하듯 말하던 남편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생색도 좀 내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에게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분이거나 제 돈을 탐내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겠어요. 지금은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더 지켜보고 태도가 다시 돌변하면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겠다. 미련 없이 갈라서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봤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나 있으면 될 것을 쓰니님을 만만하게 보고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쓰니님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